약간 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 같아 이런 게 조금 과학적으로 검증된 4가지의 기질을 특히 가지고 있다고 규명합니다. 저는 이제 심리학을 박사까지 전공을 하고 현재는 아주대학교에서 이제 초빙 강사로 또 강의를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 주로 마음 챙김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또 기질에 관한 부분들은 통상 관심 많으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기누설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강하잖아요. 네. 그런데 천기라는 말을 굳이 제가 조금 써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성격 검사 요즘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들도 여기 오신 분들도 모두 다 MBTI 검사 같은 거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정말 전 본 것 같아. 이런 말만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성격에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요. 진짜 어떤 성격은 하늘이 내렸다. 그러니까 즉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잘 안 바뀐다. 이런 의미들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잘 안 바뀌는 성격 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가장 도드라지게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사람의 어떤 일생에 있어서 어떤 시기일까요? 네, 영유아기죠. 네, 그때는 딱 가지고 태어난 그 기질감만 가지고 도드라지게 산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제가 이제 구지은 대표님, 우리 박은정 대표님 여기 오신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오늘 강의를 조금 지루하게 하고 있으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성깔 좀 죽이고, 네, 성깔 좀 죽이고 잘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좀 초점을 맞춘 건 4가지의 관계 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사라고 제가 이렇게 홍보문구에 썼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는 기질의 사고요. 두 번째 사는 이 관계 전략의 사인데요. 특히나 우리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가지고 있는 요 기질들을 결국에는요, 사람들은 조절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타고난 대로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타고난 대로 성질대로만 하는 친구들도 꽤나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네, 그거를 우리가 언어적으로 말로 가르치려고 하면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것들을 점점 다루는 내적 에너지를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동기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조절력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대전제는 이겁니다. 아이들은 각자가 다르다. 조금씩 다른 기질 유형들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4가지의 기질을 특히 가지고 있다고 규명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첫 번째가, 어떤 아이들은 짜릿한 쾌감 반응에 잘 반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구지은 대표님 자제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아이가 없어져요. 가다 보면 어디 호기심이 나서 또 다른 공간에 가 있고, 근데 그 범위가 처음에는 한평 남짓했는데 점점 스스로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커지더라고요. 점점 넓어지죠. 그리고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엄청난 탐색 활동들을 너무너무 잘 지지해 주시는 거죠. 자, 쾌감 반응에 민감하게 우리는 왜 진화했을까? 구지은 대표님 말씀이랑 딱 맞아요. 왜? 일단 나한테 도움되는 걸 우리는 많이 찾아 나서야 했거든요. 자, 이런 감각을 가진 아이들은 어떤 점이 좀 편할까요? 잘 노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도 조금 손을 덜 타는 것처럼 보여요. 왜? 자꾸 튀어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자, 어려운 점은 뭘까요? 이 친구들의. 이 친구들한테서 딱 드러나는 핵심 정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파민을 딱 끊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핵심적인 정서는 분노예요. 우리 기본 감정 중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격해질 수 있어요. 요 기질이 강하면 액티브하고 활발해 보이는데 빡 짜증을 내고 확 화를 내고 성질을 낸단 말이에요. 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어떤 친구들은요, 불쾌한 것에 잘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있나요? 있잖아요. 불쾌한 게 뭐죠? 냄새 나는 거, 역한 거, 이런 조금 뭐랄까요? 그야말로 좀 생물학적인 그런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에서부터요. 때로는 사람이 불쾌할 수도 있죠. 사람이 불쾌하다기보다는 불편할 수 있고요. 어색할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조금 안쪽에서 돌아가기로는 편도체 기능 같은 거랑 관련이 있어요. 저건 나한테 해가 될 거야. 네. 이 친구가 그래서 높으면 이제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꼼꼼하죠. 실수 안 하려고 해요. 실수 안 하려고 하고 꼼꼼한데 반대쪽 문제는 뭐죠? 이 친구들의 핵심 부정감정은 불안이에요. 네. 자꾸 불안해하고요. 자, 누가 옆에 와서 내 이 치맛자락을 딱 붙잡고 있다면 그런 아이들일 가능성이 조금 높죠. 자, 쾌, 불쾌에서 하나 더 넘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는 사회로 넘어와요, 이게. 사회로 넘어옵니다. 인간은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 두뇌 속에 사람을 처리하는 파트를 아예 따로 발달시켰다. 네. 그 파트가 잘 발달해 있는 친구들인데요. 자, 이 3, 4번의 핵심은 뭐냐? 자, 행동을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기질입니다. 자, 3, 4번은 공통점이 하나가 딱 들어있어요. 사람이 행동을 하면 했고 말면 만 건데 뭔가 하나 더 있다고요? 어떤 게 있을까? 뭘까 이게? 행동을 하는 건데요. 얘는 뭐가 중요하느냐? 밖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밖에 뭐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정확히 지금 당장 나를 짜릿하게 해줄 거. 도파민이 나를 빵 터뜨려서 여기 엄청난 쾌감을 가져다 줄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이에요. 장난감 자꾸 막 갈아치우는 애들 있죠. 이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이거 오래 가지고 못 노는 게 요게 세서 그래요. 근데 얘들은 뭐냐?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고만 움직이진 않습니다. 뭔가 행동을 자꾸 반복한단 말이에요. 소위 이렇게 말해도 마시멜로우 실험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당장 딱 돌아오는 게 없는데 사람들은 반복적인 행동을 해요. 규칙적인 행동을 해요. 그건 이때 하는 행동이랑 조금 다르지 않나요? 치카치카 왜 합니까? 이빨 썩으니까. 근데 오늘 하루 안 한다고 썩습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누적되면 아프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딱 이해하는 순간 반복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3, 4번은요 그 반복 행동에 관련되어 있는 기질이에요. 자, 그런데 반복 행동을 이 3번 사회적 자극이 발달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누군가의 반응을 얻어서 하려고 해요. 엄마 나 그 치카치카 엄청 잘했어 라는 말을 뛰어와서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그라미만 하나 그려도 막 뛰어와서 이거 누구게? 라고 하는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교류의 에너지를 얻어서 내가 뭔가 계속 반복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라는 거예요. 공감 얻고 싶어하고 반응을 얻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이 아이들은 정서 시스템이 많이 발달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나 우리 엄마한테 좋은 피드백을 얻고 싶어 했을 때 얘는 미묘하게 엄마의 안면 근육 같은 걸 읽어요. 맞아. 그죠?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 이런 게 중요하겠죠. 정서 시스템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눈치 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좀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장점은 뭘까요? 요즘 공감지능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서지능 이런 말 하면 이제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아이죠. 단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때론 이게 너무 눈치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눈치입니다. 눈치를 딱 보는 거죠. 좋은 반응 얻으면 로켓처럼 날아가지만 나쁜 반응 딱 보여주는 순간 철수예요. 철수를 해버려요. 철수를 하고 나면 무엇을 할까요? 남에게 맞추는 행동을 합니다. 그거 가면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 흔히 그거 뭐라고 말씀하시죠? 페르소나라고 하죠. 이 아이들은 페르소나를 만들기가 쉬워요. 여기는 그래서 특히 나타나기 쉬운 게 연극성 성격장애 같은 겁니다. 자,
자꾸 가면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 모습들, 우리 사회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제 조금씩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쓰는 가면들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자, 4번은 이제, 자, 우리 밖에서 에너지를 가져왔어요. 4번은 내적 에너지, 내적 에너지. 소위 이게 내적 동기인데, 이거 우리 아이한테 이거 길러주려고 노력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조금 타고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딱 그거 과제를 딱 주면 이게 되게 자기 마음에 딱 맞으면 되게 골몰해져요. 그 반응이 이런 쉽게 질려하면서 막 자극적으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라면 좀 다르게 보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아예 다르다.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좀 떠오르지 않는, 이게 약간 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 같아 이런 게 조금 떠오르기도 합니다. 기질은요, 있고 없고 있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아까 말씀드린 4가지의 그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걸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의 이슈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내가 쾌감에 이끌려가는 스타일이라고 해서 불쾌감에 대한 저항을 아예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동차에 엑셀 브레이크가 같이 있어야 되는 이유죠. 네, 그 기능이 따로지 않습니까? 네,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섞여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오늘은 그냥 유독 두드러지는 것처럼 보이는 한 가지를 좀 선택해보자 라는 컨셉으로 조금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쾌감을 따라갑니다. 네, 불쾌감을 피하려고 해요. 사회적 자극에 민감합니다. 내적 동기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힘이 되게 센 것 같아요. 자, 결국 우리는 자율성을 발달시키고요. 이 아이들에게 삶의 목적성 같은 걸 알려주죠. 그래서 왜 너 장래 희망이 무엇이니? 이런 거 물어보게 되는 건 참 별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네가 이게 되고 싶다는 게 사람들한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탑다운으로 나를 조절하는 굉장히 강력한 이게 비전이라는 게, 또 소방관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것도 해야 되고, 체력도 길러야 되고. 그래? 그러면 내가 감정이 네가 좀 그렇더라도 이제 이런 걸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은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약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오늘 조금 풀어보려고요. 이제 이 기질들을 딱 가지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네, 이렇게 네, 첫째 아드님이 되게 즐겁게 놀고 계시네요. 네, 자,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뭐랄까요? 이건 아빠들한테 좀 나타나는 게 교류가 잘 없이 가끔 보면 자기 혼자 놀고 있는 경우. 네. 이건 어머니들한테 좀 나타나기 쉽죠. 약간 하다 보면 갑자기 이게 막 학습이 되고, 네, 학습이 되고. 이런 거는 좀 과보하는 놀이들. 네, 조금 그 불안이 있는 부모님들은 이거 자꾸 과보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향성들을 좀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걸 좀 잘 섞어하자는 의미가 좀 중요합니다. 그걸 좀 풀어내면서 같이. 자, MIM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영유아들의 이런 영유아와 그 주양육자, 주로 어머니겠죠. 이 주양육자의 상호작용 패턴이 어떻게 드러나나를 좀 검사하는 검사 도구예요. 근데 쫙 살펴보니까 그 엄마와 아이의 상호작용은 이 4가지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양육적 행동이 있고요. 상호작용이 있고, 두 번째는 개입적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개입적 상호작용이 뭐냐? 구지은 대표님 잘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구지은 대표님이랑 놀면 애들이 미친대요. 정말 난리가 난대요. 막 폭발한대요. 그 에너지가. 그겁니다. 아이들의 이 엄청난 쾌감 반응, 즐거운 반응을 끌어올려서 폭발시켜주는 파워. 그게 개입 상호작용입니다. 네. 자, 구조 상호작용은 뭘까요? 이 구조 상호작용은 그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틀을 정해주는 활동을 한대요. 그 틀을 잡아주고 규칙을 정해주고, 그게 구조 상호작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던 대로만 멈춰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푸시업을 한단 말이죠. 민단 말이죠. 자, 이게 도전입니다. 각각이 가진 의미도 조금 있고요. 아이들을 좀 잘 발달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호작용하는 방법들이 이제 이 기질이랑 잘 연관이 되어서 잘 들어가면 그 기질의 강점은 끌어올려 주면서 약점은 좀 보완하는 방식으로 뭔가 되겠죠. 왜? 엄마와 아이
이해관계가 지금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런 방식으로 딱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일단은 무조건 이거잖아요. 애착과 안정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아이 힘들 때 나한테 뛰어오나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애착과 안정, 흥미와 동기, 그리고 사회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규칙 발달, 도덕 발달 같은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하는 힘, 내적 동기,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이 네 가지 차원의 놀이를 통해서 우선 영유아기, 아동기의 발달을 계속 해 나간다는 거죠. 양육 유형이라고 하는데 여기 상호작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양육 상호작용. 이게 왜 중요한가? 자, 보통 이런 방식으로 많이 드러난다고 해요. 일단 말, 언어 소통 잘해주는 거, 그리고 스킨십 많이 하는 거. 스킨십 많이 하시나요? 네. 진짜 많이 하시나요? 하려고 좋습니다. 많이 네. 특히 뭐 우리 장소연 대표님이 아로마를 써서 스킨십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데 좋은 거죠? 아이가 이 양육적인 느낌을 받는 데 좋은 거죠. 네. 특히 등 같은 거 되게 중요하죠. 예. 미주신경이 이렇게 쫙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건 애착에 되게 중요하죠. 네. 양육사경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에 반드시 안전기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기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안전기지가 모호한 아이들은 나중에 관계도 잘 못하고 도전하기도 어렵죠. 왜냐면 땅이 탄탄하지 않고 아이들은 성공보다 실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실패를 했을 때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따뜻한 반응, 정서적인 반응, 안정된 반응, 이완된 반응들을 일으켜주는 대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매우 지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런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극추구형, 위험의 피형, 사회적 민감성형, 인내력형, 이 네 가지 유형이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유형은 누구일까요? 자극추구 어때요? 이제 이 친구들은 계속 그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되게 센데 이게 너무 센 아이들은 엄마들이 얘를 억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한테 뭐가 일어난다? 분노가 일어난다. 분노 정사가 되게 세거든요.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아까 대표님 말씀도 맞아요.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사회는 이불 밖은 위험하다. 이불 밖은 위험합니다. 뭘 가지고 돌아오죠? 긴장, 스트레스, 당연히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걸 확 안정시켜주면 용기가 계속 생기죠. 이완이 되죠. 위험의 피형한테 중요할까요? 당연히 짱짱 중요하죠. 이 아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상상합니다. 잘못된 일. 엄마 내일 이거 하면 어떻게 하지? 친구들이 이거 나 이렇게 하는데 놀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달래줘야 되죠. 네, 달래줘야 되죠. 사회적 민감형 아이들은 어떨까요? 사회적 민감형 아이들에게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아이들이 좌절 경험 같은 걸 했을 때 남들에게 이렇게 그런 반응을 얻었을 때 그때 잘 받아주고 이해시켜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다른 사람처럼 막 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쟤한테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를 자꾸. 네. 정서를 받아들여주는 거. 인내심 유형은요. 이게 뭐든지 나쁜 방향으로 갈 때가 문제거든요. 네. 인내심 유형은 친구들은 완벽주의가 강하죠. 엄청 좀 멋있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퀄리티 관리도 엄청 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거 샀는데 이거 막 이렇게 막 금형도 이상하게 나왔고 약간 이런 거 있죠. 디자인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짜증을 엄청 받아요. 왜? 내면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개인 유형입니다. 네, 이거는 뭘까? 자, 교류한다. 즐거움을 끌어올린다.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 행동이 저 쾌감 반응과 좀 관련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팍팍팍팍팍 연쇄를 시키면 뭐가 생기나요? 그게요, 아이들한테 이게 생겨요. 도식이 생겨요. 도식. 우리 그 스키마라고 부르는 애거든요. 스키마.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냥 아이들은 팍팍 많이 도전해보고 이렇게 막 어울려도 보고 자기가 뭘 해보는 것도 해보고. 근데 그게 다소 활발한 활동일 수도 있고 좀 정적인 활동일 수도 있는데 뭔가 자기한테 계속 즐거움을 주는 활동들을요 계속 연결하면서 커다란 나만의 도식을 계속 만들어가야 돼요. 즐겁게. 그리고 이 에너지가 그 자체가 딱 들어보니까 이게 활력이잖아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계속 뭔가를 배우려는 지금 그걸 딱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네, 이 안에 딱 들어가는 동기죠. 이게 쾌감 반응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이게 아까 기질에서의 인내력을 자극하는 그런 반응들이죠. 네. 요 두 개가 이 엔진들이 딱 장착이 되어 있어야 그 도파민 시스템이 딱 불을 붙여주고 인내력이 쫙 끌고 가면서 이제 내가 뭔가 내적 동기를 좀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내적 동기를 계속 얻으려면 뭘 경험해야 되냐면 즐거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 행동을 만들어주는 건요, 그것도 자율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건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또 재미만 가지고 살 수 있는가?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우리 무제한의 자유는 무엇을 낳지요? 불안을 낳지요. 무제한의 자유는 불안을 낳습니다. 아이들은 결코 무제한의 자유를 원하지 않아요. 자, 보자. 여기 공간 안에서만 놀까? 이게 자기한테 일단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딱 요거를 제시를 해주면요, 이 안에서 논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안에서 뭔가 탐구하게 해주고요. 이 안에서 뭔가 서로 규칙을 나누고요.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고요. 이게 이 아이들한테 좀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거 잘 봐야 되죠. 그러면서 이 바운더리를 우리가 정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은 얘가 튀어나가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죠. 그러면 바운더리를 서서히 넓혀주거나 이 아이의 지금 기질적인 그 바운더리가 지금 어디까지인 게 좋은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상호작용 유형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거 누구한테 중요하냐면 위험에 피한 아이들한테 중요해요. 저희 집에 저랑 이렇게 약주를 가끔 반주를 하는 대표님이 계셨는데 따님이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소위 그 말 잘 안 하는 선택적 항복증 같은 느낌이 조금 있는 그런 우리 친구가 집에 이렇게 같이 놀러 온 거예요. 우리 낯선 집에 왔으니까 이 친구가 엄청 불안해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 행사 가서 얻어온 입담 심한 담요를 하나 가져와서 무릎 담요 같은 걸 가져와서 그 친구 이름이 가명으로 지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지민이 자리 했더니 너무 좋아하죠. 우리 알잖아요. 얘들이 진짜 좋아하는지 진짜 편안한지 우리 딱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해주는 거죠. 여기는 아빠도 안 들어갈 거고 삼촌도 안 들어갈 건데 여기 진짜 지민이 자리인데 라고 하면 엄청 편안해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같이 올라가면서 얘가 쫄릴 것 같으니까 아빠가 그 편의점에 같이 들렀어요. 그래서 젤리도 사고 뭣도 사고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애기들 맞추는 퍼즐도 들어있는 그런 장난감도 그 과자도 있더라고요. 그 안에 탁 받아와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이거 던져주면서 무슨 놀이를 하느냐? 게임 놀이를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얘가 자신감이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즐거움을 딱 느끼고 저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얘를 딱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그 지민이한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이 친구입니다. 이제 이 넘어서는 경험을 조금이라도 하면 뭐가 생기느냐? 할 수 있다. 자신감. 그러니까 개입까지는 이게 좀 덜 생기죠. 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냥 즐거운 거니까요. 네, 즐거운데 이 즐거움을 이때는 이 도전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어떻게? 내가 직접. 자, 그렇게 해서 그 친구한테 조금 어려워 보이는 미션 같은 거를 딱 줬어요. 여기 사인펜으로 퍼즐에 색칠도 하고 또 맞추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딱 해서 얘가 요거를, 근데 요거는 그 양육사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반 스텝 정도. 한 스텝도 아니야. 반 스텝 정도. 딱 넘어설 수 딱 있는 그거 딱 주면 얘들이 성공 경험 통해서 이제 직원을 다 얻는다는 말이죠. 네. 그럼 자존감을 얻고요, 자신감을 얻고요. 이제 이게 인내심으로 가는 거죠. 혹시 인내심이, 인내력이라는 지표가 조금 낮은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도 나쁜 건 아니고 그 아이들은 단기 목표 중심으로 뭔가를 많이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유형이라는 건데, 그 친구들도 이런 도전의 경험들, 뛰어넘어 보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한다? 이게 없으면 이 친구도 의존하기 쉽거든요. 엄마한테 자꾸 들러붙어요. 이거 문제집 탓이야. 이거 뭐 사줘. 누구는 아이패드로 공부한대. 이런 식으로 밖으로 뭔가를 돌려요. 근데 이 경험을 많이 하면 단기 목표지만 계속 연결되는 뭔가를 만들면서 이 친구들이 자기가 하는 자율성이라는 에너지, 이제 인지적인 에너지를 사용해서 갈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이 친구들. 자, 4차원, 결국에는 이 네 가지 놀이를 이 저자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플로우를 타라는 거죠. 플로우를 점점 타라는 거죠. 처음엔 양육으로 시작해서 개입으로 에너지를 쫙 올렸다가 구조를 땅 주면서 제안을 하면서 규칙을 좀 만들면서 이 안에서 재미있게 놀기도 하다가 얘가 좀 지겨워 보이면 이거를 땅 뛰어 넘어갈 수 있는 도전적인 플로우로 또 놀이를 좀 바꿨다가 얘가 확 지쳐 보이면 다시 부드럽게 좀 안아주기도 했다가 지금 이런 플로우를 계속해서 타보라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나의 네 가지 4차원의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놀고 있는가, 어떻게 놀아주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좀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자, 우선 네 가지를 한번 쭉 좀 적어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모여가지고 나는 이렇게 우리 아이의 기질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플로우로 한번 짜봤어요 라는 내용을 서로 좀 공유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